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한신기계공업 주식회사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는 소식과 함께 기계공업의 대표이사도 같은 해주최 씨라는 이유 때문에 정치 테마주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원전이 재가동된다는 얘기 때문에 에어 컴프레셔가 납품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1969년 9월 8일에 한신기계 제작소로 설립된 한신기계공업은 76년도에 한신기계공업으로 법인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위하는 사업은 공기 압축기 전문 제조업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주권 상장은 87년도 7월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꽤나 오래된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죠. 신용평가는 해당 사항은 없고요. 본사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발행 가능한 주식수로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선주의 경우에는 실제 발행한 내역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주의 경우 발행한 주식수는 3,200만 주 정도가 되고 그 중에 166만 주가 자기 주식수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수 비중은 전체의 5.12%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34.01%로 전체 주식수, 즉 발행한 주식수의 3분의 1이 매일매일 거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집중과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은 대표이사 최영민 외 특수관계인이 21%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사주는 5.12% 그리고 나머지는 7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은 제조 부문에 들어가 있는 에어 컴프레셔가 국내에서 79%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해외에서 13%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계공구의 부문에서는 국내의 매출이 7%, 해외가 2%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신기계라는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조 부문, 국내 에어 컴프레셔 시장을 이해한다면 대부분을 이해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3개년도에 각각 부문의 성장률을 살펴보면은 에어 컴프레셔 국내는 마이너스 2%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해외의 경우에는 3%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도매 부문은 국내와 해외가 각각 마이너스 4% 플러스 10%씩 성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을 살펴보기 전에 에어 컴프레셔의 사진을 사이트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을 먼저 살펴보면은 공기 압축기, 즉 에어 컴프레셔는 전 산업의 필수적인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설재의 성격이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기 변동과 그 그래프를 같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 여건을 살펴보면은 완전 경쟁의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가격이 가장 큰 경쟁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2천억 원 정도의 추산되는 시장 규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2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크다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영업 개항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2019년도 연결 매출 기준 528억 원으로 공기 압축기 업계 1위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면은 우선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상각비와 같은 고정비 성격이 강한 비중이 전체의 15.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변동비의 성격은 100에서 15.5%를 뺀 84.5%가 변동비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신기계는 변동비의 성격이 고정비의 성격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재료 사용액이 6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신기계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와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은 이 회사가 피스톤 펌프와 스크류 펌프를 파는 가격 자체가 최근 3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기간 동안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은 에어핸드와 에어탱크는 고정 가격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터는 일부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3년 동안 한신기계의 연도별 가동률을 살펴보면은 2018년도에는 72.6%의 가동률을 보였고 2020년도에는 71.2%의 가동률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년 대비 가동률은 높아졌지만 전전년도 대비의 가동률은 조금 적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차 정보를 이어서 살펴보면은 9월 2일 기준 총 발행 주식수 대비 대차 잔고 주수는 31만 1000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비율로 살펴보면은 0.96%로 높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K거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자본금이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승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2016년도에도 162억 원, 2020년도에도 자본금은 162억 원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기간 동안 자본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살펴보면은 매년 1.3%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쌓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자본금의 성장률이, 즉 K거가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부채는 오히려 역성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년 6.2%씩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부채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더욱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773억 원, 2020년도에는 823억 원으로 0.00 몇 퍼센트의 증감률밖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도 0.0%로 표시된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13.9%의 영업이익률을 찍었는데 2019년도에는 4.2%로 곤두박질 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반등해서 7.6%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최근 4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도 한 해보다 조금 더 높은 8.0%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매출액은 마이너스 2.9%,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4%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둘 다 감소하는 것은 보기 드문 상태인데요. 어쨌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 비율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를 살펴보면은 36.4%였던 매출 채권 비중이 53%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45.7%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높은 매출 채권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매출액은 2.9%씩 역성장할 때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은 계속해서 0.8%씩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 채권 비중이 이렇게 50%가 된다는 것은 실제 발생시키는 매출의 절반은 외상 매출로 돈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기업들은 만약에 경제가 좋아질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빠졌을 때 받는 돈이 이렇게 적어진다면 흑자 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기업 중에 매출 채권 비중이 30%가 넘어가는 것도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50%까지 오는 기업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요. 우선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2016년도부터는 재고자산이 빠르게 소진되었고 그 이후 즉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오히려 재고자산이 덜 빠르게 소진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의 역성장하는 폭보다 재고자산의 역성장하는 폭이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유형 자산의 비중을 먼저 살펴보면은 34%였던 유형 자산의 비중이 47%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고 2016년도에 1%였던 무형 자산의 비중은 1.9%까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3.8% 역성장을 했고 유형자산은 3% 그리고 무형자산은 8.7%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출액의 비중이 계속해서 적어졌기 때문에 유형자산 비중도 그리고 무형자산의 비중도 조금 더 늘어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형자산에서 개발비를 얼마만큼 자산화시키는지도 살펴봐야겠지만 한신기계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2.9%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매출 원가는 그보다 낮은 2.3%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 5.1%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판관비의 경우는 매년 1.1%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매년 마이너스 11.3%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을 더하고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당기순이익 또한 8.6%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신기계라는 회사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우선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주당 배당금이 추세가 딱히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16년도와 17년도에는 주당 65원을 배당했지만 2020년도에는 주당 35원을 배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배당 성향을 살펴봐도 2016년도에는 33.49%의 배당 성향을 보였는데 최근 2020년도에는 31.14%의 배당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현금 배당 수익률도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는 2.18%였던 것에 반해 2020년도에는 2.15%의 현금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국고채가 3년 기준으로 1.36%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한신기계를 배당주로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 한해년도만 봤을 때에는 국고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배당주로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살펴보면은 추세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이 2021년도에는 2.15%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실제 기업의 돈의 흐름을 파악해보자인데요. 우리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3개년 동안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실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더 많은 돈을 썼다는 데 있는데요. 2016년도를 참고로 보시면 56.7억 원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발생시켰는데 실제 투자활동으로 더 큰 돈인 58.9억 원을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회사가 벌어들인 돈보다 투자활동에 돈을 더 쓴다?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회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205억 원에 달했던 돈이 2020년도에는 110억 원으로 반 이상 쪼그라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1%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36%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재무활동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이 성장성을 계산할 수가 없었고요.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매년 마이너스 12%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는 크거나 비슷해야지 영업의 질이 좋다고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상의 이익을 반영한 거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만큼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를 보면은 추이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 즉 2019년도부터 최근 4분기까지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는 조금씩 다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영업의 질이 조금은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마이너스 4%씩 역성장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9%씩 역성장을 했으며, 그 동기간 동안 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2.5%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이익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K거 기준으로 살펴본 바로는 영업활동, 당기순이익, 주가 상승률 모두 다 역성장한 것은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봐야 되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리는 잉여현금 흐름, 즉 프리캐시플로우를 통해서 회사의 주가가 언제 급반등할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2020년도에는 보면은 2019년도보다 훨씬 더 높은 FCF, 즉 잉여현금 흐름을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점은, 실제 이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많이 증가했지만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또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4분기 기준을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 2020년도 한 해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고, 캐펙스는 조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캐펙스는 둘 다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캐펙스,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투자인 캐펙스가 마이너스 15%씩 역성장한다는 것은 회사의 미래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은 2%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동기간 동안 주가 상승률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마이너스 2.5%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다음은 한신기계의 5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고점은 5,210원, 최저점은 주당 927원인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주당 3,670원에 거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와 수익률을 비교해 본다면, 코스닥과 코스피는 8%, 10%씩 성장했는데 반해 한신기계는 매년 2.5%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소속된 회사인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2018년도를 보면은 순자산의 영업 성격인 679억 원으로 3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ROE는 4.86%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영업 성격은 119억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2020년도에는 실제 순자산인 698억 원으로 34억 원을 발생시켰고, ROE를 보면은 4.87%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125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한신기계를 2020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비사분면과 시사분면 사이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자산의 영업 성격으로 실제 4.87%의 ROE를 발생시켰다고 하지만 높은 ROE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 회사를 다 청산했을 때 순자산이 남지만 그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경인 회계사가 제시한 S림 방식으로 계산해 본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우선 현재 주가가 3,670원인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ROE 2.02를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633원, 5년 평균인 4.97을 대입해 본다면 1,566원이 적정한 주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1년도 예상은 4%인데 그렇다면 적정 주가는 1,261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 많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평가 여부를 살펴보면은 S림 기준으로는 아주 고평가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5년간 배당은 지급하였지만 배당의 성장성이나 규칙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캐펙스가 마이너스 15%라는 점은 기업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익성을 살펴보면은 영업 성격으로 ROE가 19년도에는 2.28%에 불과했고 2020년도에는 4.87%로 반등했지만 이 수치 또한 절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2020년도 잉여연금 흐름, 즉 FCF가 전년도 대비 상승 반전은 했지만 TTM 기준으로는 또 소폭 하락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110억 원, 청산시에는 125억 원으로 보통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종합 의견은 내수 중심의 한신기계의 성장성이 지금 상태로는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신기계의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